엄마, 나 결혼해. 딸의 입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가슴 깊숙이 뭔가가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기쁨과 놀람, 그리고 알 수 없는 서운함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죠. 남편을 떠나보낸 뒤로 제 삶에서 가장 큰 변화의 순간이 다시 찾아온 겁니다. 딸은 29을 넘긴 나이에 늘 언젠가는 좋은 사람 만나겠지 하며 태연하게 웃곤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혹시 아이가 늦어지는 건 아닐까, 좋은 인연을 만나지 못하는 건 아닐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온 순간 정말 고맙고 안도했습니다. 내 딸도 이제 제 몫의 행복을 찾는구나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동시에 마음 한쪽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딸은 제 곁에서 늘 함께하던 존재였거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둘이 서로에게 가장 가까운 동반자처럼 지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안부를 챙기고 작은 일상도 나누고 가끔은 투닥거리면서도 늘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딸이 제 곁을 떠나 다른 집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이 머리를 스치자 가슴이 시려왔습니다. 엄마, 기쁘지 않아? 딸이 제 눈치를 보며 웃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 속에 담긴 감정은 복잡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뭔가를 잃어버린 듯한 허전함도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결국 손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기다린 소식인데 잘 됐다. 내 새끼. 그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 잘 된 걸까? 이제 나는 혼자가 되는 게 아닐까? 그 순간 남편이 떠나던 날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텅 빈 집에 돌아와 주저앉았던 그날의 고요가. 딸의 결혼 소식은 분명 기쁜 일이지만 어쩌면 또 한 번의 이별을 준비하는 과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딸의 얼굴을 보니 그 모든 생각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만나 행복해하는 모습은 제게도 힘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싶어 가슴이 저렸지만 이제는 그 빈자리를 제가 채워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딸은 신이 나서 예비 신랑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첫 만남, 서로의 취미, 성격, 미래에 대한 약속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어주었지만 속으로는 남편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있었더라면 지금 우리 함께 앉아 이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텐데.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 있자니 눈물이 났습니다. 딸을 시집 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빠르게 다가오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눈물을 닦으며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건 축복이야. 내가 서운해하는 건 욕심일 뿐이지. 딸의 행복을 위해 마음껏 웃어줘야 해. 그렇게 시작된 결혼 준비 과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드레스와 예식장을 고르며 웃고 또 울었던 그 복잡한 마음의 순간들을요. 딸의 결혼 소식을 들은 지 며칠 후부터 우리 집은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던 집안이 갑자기 전화벨과 대화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예식장을 알아봐야 했고, 웨딩드레스를 보러 가야 했고, 신혼집 준비도 챙겨야 했습니다. 그 모든 일에 엄마인 나도 자연스럽게 끌려 들어갔습니다. 딸은 마치 아이 같으면서도 어른처럼 씩씩하게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하루는 같이 웨딩숍을 갔습니다. 수십 벌의 드레스가 걸려있는 공간에 들어서자 딸은 눈을 반짝이며 엄마, 어떤 게 나한테 어울릴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딸을 보니 아직 어린아이 같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초등학교 입학식 날 한 손에 도시락을 꼭 쥐고
저를 따라오던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 가정의 아내가 되겠다고 저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드레스를 고르며 웃고 떠들다가도 순간순간 서운한 마음이 불쑥불쑥 올라왔습니다. 이제 저 아이가 내 옆에서 밥을 먹고 내 곁에서 잠드는 일은 사라지는구나. 그 생각이 스치면 웃음이 굳어지곤 했습니다. 딸은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계속 드레스를 갈아입으며 즐거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억지로라도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아이의 행복을 망칠 수는 없었으니까요. 예식장을 고르는 날도 비슷했습니다. 안내 직원이 여러 조건을 설명하는 동안 딸은 손수 메모를 하며 꼼꼼히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고개만 끄덕이며 앉아 있었는데 문득 남편이 그 자리에 없는 게 너무 크게 다가왔습니다. 예식장 예약서에 사인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당신이 있어야 하는데, 당신이 딸의 손을 잡고 입장했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청첩장을 고르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딸은 깔끔한 게 좋아라며 심플한 디자인을 원했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조금 더 따뜻하고 전통적인 걸 고르고 싶었습니다. 작은 의견 차이에도 순간 서운한 기분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건 내 결혼이 아니라 딸의 결혼이라는 것을요. 결국 딸의 선택을 존중하며 함께 웃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준비 과정은 기쁨과 서운함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이가 한 발짝씩 나와 멀어지는 걸 체감할 때마다 가슴이 허전해졌습니다. 그 마음을 감추고 싶었지만 집에 돌아오면 혼자 눈물이 나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준비 과정은 우리 모녀를 더 가까이 이어주기도 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오고 함께 다니며 웃고 떠드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아마 이 시간이 아니었다면 하지 못했을 대화들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운함 속에서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준비 과정 속에서 오갔던 엄마인 저와 딸의 대화를 소개합니다. 아빠가 없어서 마음 한켠이 비어 있었다는 걱정과 설렘, 그리고 서로의 마음이 엇갈리던 순간들을요.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어머님도 이런 마음이셨을까 싶더라고요. 결혼 준비는 늘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분주함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건 물건이나 장소를 고르는 일이 아니라 엄마와 딸 사이에서 오가는 대화였습니다. 그 대화는 때로는 따뜻했고 때로는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나 잘할 수 있을까? 어느 날 저녁 딸이 제 방에 들어와 소파에 털썩 앉으며 한 말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씩씩하고 당찬 아이인데 그 순간만큼은 어린 시절 제 무릎에 기대던 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내가 어떤 아이인데, 내가 하면 다 잘하지. 그렇게 말했지만 제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결혼은 단순히 잘할 수 있다고 되는 게 아니니까요. 남편과의 오랜 세월을 떠올리며 기쁨도 있었지만 싸움도 있었고 눈물도 많았던 그 길을 생각하니 딸이 그 길을 간다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딸은 드레스를 고르러 다녀온 날도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드레스 입으니까 진짜 결혼하는 기분 나더라. 근데 또 마음이 이상해. 나 진짜 엄마랑 떨어져서 살아도 괜찮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의 기쁨과 서운함이 동시에 일었습니다. 아이가 나를 떠나며 느끼는 두려움은 곧 내 두려움이기도 했으니까요. 저는 일부러 태연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살다 보면 괜찮아져. 엄마도 처음엔 무섭고 떨렸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함께 사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알게 되더라. 하지만 또 어떤 날은 사소한 일로 딸과 다투기도 했습니다.
신혼집 가구를 고르러 간 날 딸은 모던한 디자인을 고집했습니다. 저는 너무 차갑다. 좀 더 따뜻한 분위기가 좋지 않겠니? 하고 말했죠. 그러자 딸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엄마, 이건 내 집이잖아. 내가 살 집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서운함이 확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제 아이는 제 집의 딸이 아니라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될 준비를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야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는 엄마 뜻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야지. 이런 대화들은 때로는 우리 모녀를 더 가깝게 만들었고, 때로는 거리를 느끼게도 했습니다. 딸이 설레는 얼굴로 미래를 이야기할 때는 행복했지만 그 미래 속에 내가 없는 걸 떠올리면 서운했습니다. 딸은 엄마도 같이 지내자라는 말을 종종 했지만 그게 현실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느 날 딸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해도 엄마랑 매일 연락할 거야. 엄마 없으면 나 못 살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가 떠나도 나와의 끈은 여전히 이어져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었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건 역시 크게 다가왔더랬죠. 딸의 결혼 준비 속에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순간들이 어떻게 우리를 울렸는지 여러분들은 짐작하실 수 있을런지요. 딸의 결혼 준비는 기쁨과 설렘을 주었지만 동시에 제 마음을 자꾸 흔드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부재가 더 크게 다가오는 순간들이었죠.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함께 했을 대화와 웃음, 그리고 결정을 그리워하는 시간이 수없이 찾아왔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선 딸을 바라볼 때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저 예쁘다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당신이 있었으면 지금 딸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 하는 생각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의 눈빛 속에서 딸이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느꼈을 텐데 이제는 그 시선을 대신 보여줄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특히 결혼식장에서 입장 순서를 이야기할 때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회자가 설명하기를 신부는 아버지와 함께 입장하는 것이 전통이라고 했습니다. 딸은 순간적으로 표정을 굳히더니 제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럼 나는 누구랑 입장해야 해? 그 물음은 제 심장을 그대로 찔렀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랑 같이 들어가면 되지. 엄마가 아빠 목까지 해줄게.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당연히 해줬을 일인데 그 빈자리를 제가 채워야 한다는 게 참 서글펐습니다. 딸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 맺힌 눈물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날은 청첩장 문구를 고르던 때였습니다. 신랑 누구, 신부 누구, 양가 부모 누구 라는 글자가 인쇄된 샘플을 보던 딸은 잠시 멈추더니 제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 이름이 없네. 순간 목이 꽉 막혔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빠져 있는 청첩장은 마치 결혼식장에서까지 그가 지워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딸과 함께 눈물이 맺힌 채로 한참을 말없이 종이만 바라보았습니다. 신혼집 가구를 보러 다닐 때도 남편의 부재는 크게 느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건 튼튼하냐, 오래 가겠냐 하며 꼼꼼히 따졌을 남편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대신 질문을 하고 계약을 했지만 남편이 남겼을 빈자리를 완전히 채우진 못했습니다. 딸 역시 아버지를 자주 그리워했습니다. 드레스를 입고 돌아본 날 딸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아빠가 나 이런 모습 보면 뭐라고 했을까?
저는 대답 대신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빠가 있었으면 누구보다도 예쁘다고 했을 거야. 아니,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했을 거야. 그 순간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고 제 눈에서도 동시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꼭 안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행복해야 할 과정이었지만 남편의 부재는 그 행복을 슬픔과 함께 섞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이와 함께 그 눈물을 나눌 수 있었기에 그것마저도 결국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남편이 비록 곁에 없지만 우리 모녀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함께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함께하며 딸과의 사이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딸과 어떻게 서로의 웃음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혼 준비는 때로는 힘들고 서러운 기억을 끌어올렸지만 동시에 우리 모녀를 더 가깝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부재가 커다란 빈자리를 남겼지만 그 빈자리를 딸과 제가 함께 채워나가면서 오히려 새로운 유대가 생겼습니다. 웨딩드레스를 고르는 날 딸은 몇 벌을 갈아입으며 저에게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나아? 아니면 저게 나아? 저는 마치 아이가 어릴 적 옷을 고르던 순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때처럼 진지하게 바라보고 때로는 웃으며 때로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신혼집 가구를 고르던 날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기도 했습니다. 딸은 세련되고 모던한 것을 원했고 저는 따뜻하고 전통적인 것을 선호했습니다. 잠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너무 자기 주장만 했지. 그래도 엄마랑 같이 고르는 게 좋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다툼조차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모녀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딸은 이제 독립해 한 가정을 이루려는 성인이었지만 여전히 제게는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딸 역시 제게 의지하면서도 엄마가 한 여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더 깊이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청첩장을 고르며 차를 마시던 날 딸은 문득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없어서 힘들지?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못까지 나 잘할게. 그리고 엄마랑 나. 우리 둘이 아빠 못까지 행복하게 살아가자. 그 순간 가슴 깊숙이 뭔가가 풀어졌습니다.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 커서 힘들었지만 아이와 함께라면 그 공허도 조금은 견딜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결혼식 준비는 우리에게 또 다른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함께 다니며 웃고 떠들고 때로는 다투고 화해하면서 우리는 오래전 일상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남편이 병상에 있던 긴 시간 동안 잃어버렸던 모녀의 웃음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딸의 설레는 웃음소리, 제 속에서 터져나오는 웃음. 그것들은 서로를 다시 살아있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결혼 준비는 힘든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일정에 쫓기고 예산을 맞추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과 의견 속에서 갈팡질팡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복잡한 과정 속에서 우리는 모녀로서의 끈을 더 단단히 묶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했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결혼식이 다가오며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떠나보내야 한다는 서운함은 점점 커졌지요. 축복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찾아온 허전한 말이죠. 아마
이 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분명히 이런 순간이 올 거라 생각합니다. 결혼 준비가 끝나갈 무렵 제 마음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딸의 행복한 미래를 축복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이제 정말 떠나는구나라는 허전함이 커져갔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딸은 제 삶의 가장 큰 위로였는데 이제 그 딸마저 제 곁을 완전히 떠나게 된다는 사실을 실감하니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밤마다 혼자 누워 있으면 딸이 어릴 적 제 곁에서 자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책으로 제 옆에 바짝 붙어 자던 아이, 새벽에 목이 마르다며 깨우던 때도 생각나고 시험을 앞두고 불안해하며 제 손을 꼭 잡던 아이. 그 모든 순간이 영화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한 남자의 아내로 또 언젠가 누군가의 엄마로 살아가게 된다고 생각하니 참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딸은 설레는 마음으로 신혼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 놀러 오면 게스트룸에서 주무셔도 돼. 자주 놀러 와.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슬펐습니다. 이제는 제가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공간에서 머무르는 엄마라니 그 낯선 위치가 제 마음을 서운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은 기쁜 일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엄마에게 결혼은 또 다른 이별의 과정이기도 합니다.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이제는 딸을 다른 집으로 떠나보내야 합니다. 남겨지는 쓸쓸함이 다시 한번 제게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을 앞둔 딸은 늘 웃고 있었지만 저는 웃는 얼굴 뒤에서 몰래 눈물을 삼키곤 했습니다. 어느 날 딸이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결혼한다고 해서 내가 엄마 딸인 게 바뀌는 건 아니야. 엄마는 언제까지나 내 편이야.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떠나보내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끊어지는 건 아니구나. 그제야 조금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딸을 떠나보내는 마음이 지금처럼 무겁진 않았을 거라고. 함께 웃으며 함께 축복하며 빈자리를 함께 견뎌낼 수 있었을 텐데. 혼자가 된 지금 그 무게는 온전히 제 몫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저는 기쁨보다 서운함을 더 크게 느꼈습니다. 축복 속에서도 가슴이 허전하고 기쁨 속에서도 눈물이 차오르는 그 감정. 그것이 바로 엄마가 딸을 떠나보내는 마음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결국 맞이한 결혼식 당일의 풍경, 울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했건만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요. 웃음과 눈물이 함께했던 그날, 딸의 드레스와 남편의 빈자리가 교차하던 순간을 소개합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찾아왔습니다. 아침부터 집안은 부산스러웠고 제 마음은 어쩐지 먹먹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드레스를 입은 딸을 바라보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눈부셔서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순백의 드레스에 환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이. 제가 알던 어린 딸이 아닌 이제는 한 남자의 아내가 될 성숙한 여인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어때? 예뻐? 딸이 웃으며 물었을 때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그 말을 하는 순간 남편의 빈자리가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있었다면 이 순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며 눈시울을 붉혔을까. 그가 없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입장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회자가 제 이름을 부르며 신부와 함께 입장하라고 했습니다.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딸과 함께 걸어 들어가며 저는 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보고 있지? 우리가 함께 키운 아이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했어. 오늘은 내가 당신 목까지 함께한다. 식장 안은 환했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쏟아져 들어왔고 꽃길 위를 걷는 동안 수많은 시선이 우리를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오직 딸만 보였습니다. 딸이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 순간 저는 안도와 아쉬움,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 속에 있었습니다. 주례사가 이어지고 딸이 신랑과 함께 서약을 하는 순간에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은 분명 행복해야 할 장면인데 제 가슴은 또 다른 허전함으로 떨렸습니다. 남편이 함께 서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딸의 눈빛 속에 잠시 번진 눈물이 그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는 듯 했습니다. 사진 촬영 시간이 되자 저는 딸 옆에서 억지로라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이가 웃고 있는데 제가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진 속 제 웃음 뒤에는 수없이 많은 눈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돌아간 뒤 잠시 한적해진 신부 대기실에서 딸이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오늘 우리 보고 있었을 거야. 그렇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아빠는 항상 우리 곁에 있어. 오늘도 누구보다 행복하게 웃으며 지켜보고 있었을 거야. 그 말을 하는 순간 제 눈에서는 참아왔던 눈물이 끝내 흘러내렸습니다. 결혼식 당일은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존재하는 날이었습니다. 딸을 축복하며 웃는 순간에도 남편의 빈자리는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을 껴안고 나니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날은 단순히 딸을 떠나보내는 날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날이라는 것. 결혼식 이후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며 제가 어떤 다짐을 하게 되었을까요? 떠나보내는 허전함 속에서도 또 다른 기쁨이 찾아왔으니까요. 바로 새 식구인 사위 말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속에 묘한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화려한 예식장의 불빛은 사라지고 사람들의 축하 인사도 멀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딸이 제 곁을 떠나갔구나. 그 사실이 천천히 밀려왔습니다. 빈집에 들어서자 더 크게 실감이 났습니다. 식탁 위에 혼자 놓인 제 밥그릇이 다시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허함은 남편을 잃었을 때의 그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때의 빈자리는 절망이었지만 지금의 빈자리는 축복 속에서 생긴 허전함이었습니다. 딸이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갈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마음이 허전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사위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결혼 전에도 몇 번 마주했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가족이 된 사람입니다. 그는 예의 바르게 인사를 하고 제 손에 작은 선물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제게 또 다른 아들이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친아들과는 다르겠지만 이제는 이 젊은 부부와 함께 새로운 가족의 역사를 써내려가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딸은 신혼집에서의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함께 장을 본 얘기, 사소한 다툼, 웃음 섞인 에피소드들. 전화를 통해 그 일상들을 들으며 저는 안도했습니다. 아이가 진짜로 잘 살고 있구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서 다행이구나. 그러면서도 저는 제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제 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이미 가정을 꾸렸고 딸도 새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남편을 떠나보낸 뒤 오랫동안 상실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딸의 결혼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이별의 감정을 맛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남편의 부재는 제게 홀로 서는 법을 가르쳤고 딸의 결혼은 제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의 저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만 기대는 사람이 아니라 제 삶을 주체적으로 꾸려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취미를 더 깊게 즐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제 이름으로 불리는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아이들에게 의지하면서도 그들에게 짐이 아닌 힘이 되고 싶습니다. 딸의 결혼식에서 느낀 허전함은 분명 컸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또 다른 기쁨이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사위라는 새로운 가족이 함께하고 언젠가는 손주도 생길 것입니다. 그렇게 가족의 형태는 달라지지만 사랑이 이어지는 방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짐합니다. 앞으로 남은 날들을 두려움이 아닌 감사로 채우기로. 딸의 웃음을 보며 행복해하고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며 기뻐하고 무엇보다 제 삶을 당당히 살아가기로. 혹시 여러분도 자녀를 떠나보내는 순간을 경험하신 적이 있나요? 그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